궁궐을 지려면 우선 이제 목재가 좋아야 돼요. 목재뿐이 아니고 개화도 좋아야 되고 돌도 좋아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집이 서 있으려면은 제목에 제일 좋은 제목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건 어디서 썼느냐면 소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궁궐은. 다른 건물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모든 절도 짓고 개인 주택도 짓고 제가 살던 시골도 새마을 사업으로서 그 집을 다 뜯고 새로 지을 적에 보니까 그 시골에 그 충청도 같은 데는 미루나무가 많았어요. 미루나무를 가지고서 그 기둥도 세우고 도리도 하고 다 했더라고. 그렇지만은 궁궐에서는 전부 그 소나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62년도에 이제 숭례문 그때 완전 해체를 해가지고 모든 부재를 그 썩은 건 다시 갈고 또 떼워 쓰고 했을 적에 그때 제가 이제 22살에 그걸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한 2년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을 적에 그때 나온 나무가 강원도 삼청 미로면에서 그 좋은 나무가 나왔어요. 지금도 중경묘라고 그 이성계 5대조 산소가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아주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수원 장안문 복원이 이게 75년도에 했는데 장안문 창립문만 서 있지만은 사실 그 수원성 일대 포로 강로 여러 차례 다 복원을 했죠. 그 나무가 울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울진 그 옛날에 공비가 그 일개 소대가 나타났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벼댔었고 청와대 상춘제는 양양 현북면에서 아주 좋은 나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경궁 복원이 85년도부터 벌어졌는데 사천하고 삼척구나 건덕에서 많이 나왔고 청와대 관저가 사실 상당히 커요. 그 내부는 전부 이제 콘크리트로 있지만은 외부를 전부 목조로 해서 뺑 돌렸는데 석가래도 목조로 다 해서 기둥이고 그 나무가 명중은 사천면에서 나고 양양 현북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91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나무는 전부 이제 그 강릉 영동 지역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태원전에서 울진군에서 나온 나무가 태원전 권역에 들어갔어요. 네. 그 나무를 이제 그 찾아야 돼요. 가을부터. 여름 같은 때는 이게 그 숲이 우거져서 산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그 가을부터 잎이 떨어졌을 적에 또 나무 비는 것도 가을에 비야 되니까 그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찾죠. 이 소나무가 지금 이런 아마 큰 나무를 갖다 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아마 수입 모이거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나무가 잘 자라요. 이 나무 사람하고 이 소나무하고 비교를 할 적에 대단하죠. 이런 나무는. 이 직경이 한 1m 20대예요. 그래서 사진에 이 크게 찍은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찍었죠. 이런 나무가 있어야 또 집을 져요. 소나무가 곧게 고든 것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그 내 귀에 춘녀 같은데 이게 뻗치고 올라가려면 이런 굽은 나무가 또 찾아내야 돼요. 이런 나무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찾아서 이제 그 산림청하고 전부 이제 그 재적을 조사해서 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물건을 인도해가지고 나무를 비게 되는데 나무를 비기 전에 산에 이제 고사를 지내죠. 산신령한테 이제 말하자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해달라는 그런 고사를 지내고 심지어 큰 소나무 밑에 가서 축문을 또 읽어요. 산에서 하는 그 축은 뭐 좀 오래도록 다 이렇게 인간을 다 베풀어 살았지만은 악명에서 다시 가서 이렇게 쉬라 하는 걸 할 수 없이 비게 되니까 푹 쉬시라 하면서 잔을 올린다는 그런 축문도 읽고 이렇게. 이때는 이제 청와대 관저를 짓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임도가 많이 나가지고 산 7, 8분 능선에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했어요. 산림청에서. 이 90년대만 해도 그런 임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 한 3시간, 4시간씩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큰 소나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 소나무가 이렇게 좋았던 것이 일정시대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어갔어요, 전부. 또 6.25가 나면서 또 전쟁의 그 법이 혼란한 틈을 타서 도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산 위에 아주 7분 능선까지 가야 이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댕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먹을 걸 지고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산에 이제 물가, 산 꼭대기도 가면은 물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 물가에 가서 이 집 나무를 비워가지고 구두를 놓고 땅을 파고 구두를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나무를 걸쳐서
그 때짠 다음에 진흙을 갖다 엎어놓으면은 부를 때도 절대 나무가 그 뜨뜻하면서 불이 안 붙고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여기서 자면서 이제 그 가지고 올라온 부식을, 그래서 이런 데 올라가는 건 마른 반찬이 많죠. 이렇게 이제 그 젖은 거 뭐 이렇게 김치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멸치라든지 미역 같은 거 이런 걸 가서 이제 먹고 일을 하죠. 지금 한참 이제 점심 때 이제 그 다 해놓고서는 이제 좀 점심들 먹으면서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벌목이 되면은 이 이제 그 나무를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이 두껍죠, 여기. 이 나무를, 이 소나무라는 것은 껍질을 빨리 벗겨놓아야 빨리 건조가 되고, 벌레도 안 먹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비워 놓으면은 이 무거워서 굴릴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서 있을 적에 이렇게 이제 도끼를 가지고서 비죠. 그래서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벌구라고, 이제 벌구, 저 꼭대기를 말구라고 하는데, 벌구 쪽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똥탈피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이걸 비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이쪽으로 수그러졌더라도 이쪽을 이렇게 방을 따서 냉기면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사람이 이 기술자라는 거는 자기가 냉기고 싶은 대로 나무를 냉겨요. 이 나무가 참 이렇게 울창하고 좋은 것 같아도 이 나무 수명이 있어요. 이런 나무 일부러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나무가 참 좋았는데 이게 비워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부식이 된다는 거. 나무도 이제 그 사실 그 소나무가 상당히 오래 산다고 하지만은 한 300년쯤 되면은 다 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잘라서 갖다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잘라서 노란 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부 참 그 좋은 소나무 중에서도 아주 상질의 나무죠. 예,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얘기하던 대로 이제 춘향목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런 나무가 춘향지방으로 전부 모여져 가지고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춘향목 그랬지, 실제 이제 그 봉화 그쪽 춘향 쪽에도 좋은 나무가 많이 나왔지만은 전부 기차로 영동 지역에서 이제 그 삼척 양양서부터 자클리 모여들었던 거예요. 지금 겨울에 이제 그 벌목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부터 하다면서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하지요. 인력으로도 한데 이런 나무는 아까 그나마 털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죽는 거예요. 이 소나무가 그 가지가 부러지면 거기서 물이 들어가는데 수명이 다한 것이 이제 밑에서부터 죽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죽는 거는 한참 오래 썩어야 밑에까지 다 썩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그런 걸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밑은 완전히 아주 상태가 좋아요. 이 구부러진 나무를 추녀로다가 이 생일 거울 다 했던 것을 해서 이걸 끄내리는데 상당히 힘이 들죠. 겨울을 마저도 이렇게 눈 속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눈이 있고 이렇게 땅이 얼면은 나무를 하산하기가 쉬워요. 이게 나무가 베끼질 않기 때문에 그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나무도 상하지도 않고 끌어내릴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눈이 상당히 힘든 거지. 이걸 골짝골짝을 해서 인력으로 다 끌어내려야 돼요. 아까 같이 무슨 그 청와대 관저 같은 거 할 적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헬기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 드러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경복궁을 할 적에는 이렇게 인력으로 해가지고서 이 전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내려오다가 저 꼭대기 내려오다 이렇게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제 전부 또 밑에다 들어서 나무를 고이고 또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 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차로 끌을 재무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인력으로 다 이걸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와서 지금 눈이 한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겨울에 이렇게 얼어도 이 나무 두름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나무 지금 한차가 되는데 웬만한 겨울 같은데 이렇게 얼어가지고 눈이 얼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평지로다가. 근데 이 봄에 됐다 이게 녹았다 했을 적에는 엄청나게 어렵죠. 이 차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다시 길을 탁 닦아야 돼요. 이제 눈이 이제 아주 세가지고서 이제 그냥 겨울에 이제 작업이 중단돼요, 이제. 그랬다 이제 봄 4월 달쯤 가야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산에 들어간 거죠. 지금도 이런 눈이지만 이 산꼭대기에 잎이 하나도 없죠, 아직 산꼭대기에. 이런 것이 일로 끄내려야 할 텐데 저 꼭대기에서 굴를 적에 이 가는 데가 일로 왔다. 그럼 이걸 또 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끌고 내려와서 차 있는 데까지 줄을 매서 뭐 인력으로다가 잡아당겨서 끌고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 이제 갖다 이렇게 쌓아놓아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내려오면서 얼마나 고생한 것이 알 수가 있죠. 이 나무 하나가 내려오기 위해서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껍질을 갖다가 밑에는 뺏겼으면 안 뺏겨도 이게 다 중간에 막 뺏겨져요. 막 그렇게 해서 나무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서 실컷 내려오다 보면은 이 밑에는 벌써 이렇게 잎이 펴 있어요. 산이 높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후에 그냥 막 이렇게 댕겼는데 이 챙을 감고 다녔지만은 이 이제 봄이 되면은 속은 아직 안 녹고 딱딱하고 겉은 녹아가지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걸 많이 또 파내고 또 물 나면 또 걷어내고 깔고 아주 엄청난 힘이 들죠. 이 구부러진 같은 나무에 싣고 올라니까 이것이 더 이제 차에도 위험하고 상당한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이 궁을 짓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하단부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자르는 거죠. 잘라서 이것은 그때 이제 아까 같은 거 틀려서 이제 헬기로 나왔기 때문에 나무가 깨끗해요. 반짝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질 적에 이제 이런 엄청나게 사람 몸뚱이하고 비교를 할 적에 대단히 큰 나무죠, 이게. 그게 이제 벌구를 했을 적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나무에 대한 건데, 이 소나무보다도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육송거래요, 소나무를. 바닷가에 있는 걸 해송거라죠. 그 해송 같은 거는 송진이 많아가지고, 또 목재로서는 쓸 수가 없고, 또 이끼다송거래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끼다송이라 가지고 소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것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또 50년만 커도 속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재래종 소나무만이 되는데 이것은 바위에서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대목들이 볼 때 강송거라는데 이제 바위 속에서 컸다 해서 이제 이 상당히 강해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경이 두자 서푼인데 두자만 한 60cm 되죠. 218년 동안 큰 거죠, 이게 나이테가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하나씩인데 기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이 틀려요. 이거는 엄청난 거지. 아까 것은 이제 60cm가 넘었는데 이건 53cm 안 됐는데 242년을 컸어요. 이런 건 정말 나이테를 실 수가 없어요. 확대경을 가지고 씌워야만이 이걸 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이런 거로만 집을 지어 놓으면은 이건 뭐 비바람에 썩지도 않고 잘 트지도 않고 아주 최고로 좋은 나무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넓은 쪽을 씌워야만이 시기가 그래도 쉬워요. 이 좁은 쪽을 씌려면 또 힘들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가려질 적에 이 지역에 따라 더 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산에 가서 이 조세 보면은 뭐 남쪽으로 많이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조세보다 동북쪽 이런 쪽에 많이 크지 남쪽에 보면 전부 좁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10년씩 이렇게 이제 끊어본 거죠. 전부 이게 좋은 나무예요. 거의 적송. 냉겨요. 그래서 이제 중토장에서 저렇게 잘라서 이제 제재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장제로다가 잘라서 이 긴 나무로 이렇게 나와야만이 지금 이렇게 긴 나무 자르는 것이 제가 강릉에 가가지고 산에 드다들면서 이런 나무가 이제 한 거예요. 이 나무가 궁을 지려면은 20자짜리도 들어가는 거 있고 26자 들어가는 거 있고 10자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목상들이 어떻게 자르느냐? 1.8m 6자, 9자, 12자. 아무리 커도 다 그렇게 짧게 잘라버려요. 심지어 85년도 창경궁 보건공사 85년도 했죠. 참도 여기 계신 분도 알지만 아주 벚나무가 엄청 많았죠. 벚꽃놀이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서울 사람이. 전부 창경궁에 가가지고 애들 잃어버리고 막 그냥 난리를 필 텐데, 그때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게 잘라라. 근데 목수가 가서 지켜 있지 않으면은 얼른 짧게 잘라버려요. 길게 자르면 절대 내려가 아까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재당 짧게 자르면은 재적이 더 나가요. 우리 금척법이 우리는 긴 데서 재면은 적게 나오고 잘라 재면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많이 받으니까 잘라버려요. 안 보면은. 그래서 꼭 지켜서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장까지 가서 거기서 맞게끔 자르면은 아주 깜찍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춘혈하고 말하자면은 이제 근정전이라든지 지금 광화문이라든지 저쪽에 내국에 춘혈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산에서 찾아내서 이걸 키는 거죠. 자, 키면 이렇게 이제 굽었죠, 이게. 이게 굽지 않으면은 이게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고든 걸 갖다 걸어 놓으면은 그 짐 무게에 엄청난 하중이 실리죠. 부러진다고, 춘혈가. 옛날에 부영 무량사, 완전 해체해서 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춘혈가 막 그냥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다시 뜯고 보니까, 이런 곡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곡제도 수입목 싼 곡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춘혈가 3개가 부러졌다고요. 8개, 춘혈 8개에서 떠받치고 있는데도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고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휜 걸 해도, 경회로 같은데, 짐이 많이 실려서 금이 갔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춘혈을 좋은 나무를 강도 있는 걸 써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아까 산에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요 근래 이제 옛날 얘기부터 거기 뭐래서 지금 경복궁에 나무가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했나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요 근래 거는 거고, 지금 이제 옛날에도 고종 4년에 경복궁을 복원할 적에 목재 들어온 것이 기록으로 전부 돼 있어요. 전부 소나무인데 이제 주로 이제 소나무로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 구조재로서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참나무 같은 거는 너무 강하잖아요. 그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기둥이라든지 대들보 같은 게 사찰 같은 참나무 같은 것도 지었죠. 좀 많이 터지고 돌아가고. 그렇지만 이 소나무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고 송진이 있어가지고 잘 부식도 안 되고 터지는 일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주 적죠. 그래서 나무라는 거 일단 이제 사진에 나오겠지만 그냥 갖다가 그냥 촉촉 이렇게 해서 쑥쑥 들어가서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럿이 막 두드려 때려 박아서 이렇게 짜기 때문에 강한 나무 같으면 다 짝짝 쪄가지죠. 그렇지만 이 소나무는 그런 면에서 아주 최고의 상질이에요. 그리고 그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옛날부터 소나무에 대한 숭상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들이 무슨 나무가 제일 좋냐면 소나무가 1위로 당연히 으뜸나무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고종 당시에 이제 목재 수급이 각 도에서 전부 왔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는 이제 물가에서 이제 와야 돼요. 물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인력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까 같이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서 재무시로 끌어왔지만은 옛날엔 그런 재무시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물가까지 끌어가가지고선 물에다 띄워가지고 전부 붙들어매서 울릉도라든지 한경도에는 저 동해바다를 거쳐서 저 부산으로 해가지고 서해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전부 어서서 왔다는 것이 공문을 보낸 것까지 이게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량감이 40자 이상 말고 지금 석자를 흥양의 삼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라감에 삭발할 것과 협력하여 거행하라 하는 거. 울릉도에 이것이 있다 이거야. 이거 이제 공문에 뭐나 이래서 걸린 저거. 이런 것이 전부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는 그렇게 이제 구해왔지만은 이따 이제 나오면 이제 석가래 같은 거 이런 데는 꼭 목수가 산에 이제 보냈어요. 목수 와서 석가래를 지금 집주적이 지금은 제일 우습게 생각한다고. 석가래 같은 거 집을 잘 짓고 석가래가 어떻게 그런 모르는데 진짜로 집을 잘 짓고 한국 건축이 살으려면 생명은 석가래를 잘 걸려요. 석가래를 잘 만들어 버려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석가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편수급이 아니면 안 돼요. 목수 아무나 보낸다고 그만한 그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편수감이 여기에 이제 목수가 거기 산에 가서 요걸 벼라 표시를 해서 이제 벼오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왔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있어요. 무슨 심지어 그때도 이제 태풍이 불었었나 봐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상한 데는 전부 벼서 그렇다고 개인한테 보내지 말고 일단 다 서울로 올려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실 2,000주다, 4,000주다, 9,000주다 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소나무 이거 지금 한 주 따질 적에 대단히 많은 양이 와서 경복궁을 복원할 적에 한 2년, 3년도 안 걸렸어요.
그 태조 때도 보면 그렇지만은 그 대원군 때도 보면은 한 3년 안에 그 많은 걸 다 졌어요. 그럼 지금 같으면 3년 동안에 나무만 다 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자료는 천국에서 아마 그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끝난 것이 한 3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지붕 속에요. 덕수궁의 중화전을 뜯으니까 지붕 속에 이제 적심이라고 그래요. 요번에 숭례문 불타면서 뭐 적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못 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적심이라는 것이 이제 개와 물매의 그 개화를 잇기 위해서 석가래 물매하고 개화 사이에 그 나무로다 쌌어요. 좋은 나무는 다 골라서 켜서 쓰고 그 나머지 좀 거기에 자격이 못했더니 그 나무 어차피 나무가 들어가서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무를 쌓았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수로다 보니까 근정절에서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 꼬였죠. 이게 이제 줄로 꿰서 그 물로다가 온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물이 이제 치받으니까 더 깎은 거예요. 이제 끌고 이제 물에 이제 숭례를 그러고 이렇게 전부 나무마다 전부 이런 것이 글자가 다 있어요. 자기 어디 이제 그 지역의 표시인지 각자 그 나무 임자의 표시인지 말하자면 이런 사인을 도끼로다가 다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경복궁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그 경복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태조 4년에 이때도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몇 년 안에 이렇게 이제 이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다 마친 것은 세종 때까지 그 성을 쌓고 그때까지 다 마치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완전히 다 불탄 것은 다 아시겠죠. 근데 그 불탄 것이 지금도 이제 그 기록에 어떤 분 발표한 거 보면은 일본 놈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요. 참 나쁜 놈들이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참 지금 독도 가지고 또 일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저도 소나무를 엄청 좋아해서 가는 지역마다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벼간 게. 오대산 가도 월정사에 그 내루 철로를 놓고 사원사까지 그걸 다 꺼내서 그 해삭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월정사 바로 위에 동네. 그 해삭거리가 왜 그러냐 월정사 복원할 때 이제 잠시 들어 일을 했었는데 여기 왜 시골이 해삭거리라고 그러냐 이러면 그랬더니 해사를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강만 뛰는 거예요. 사각으로. 그 뛴 피죽이 그 노인네들 얘기를 하는데 잔뜩 쌓이면 동네 사람이 갖다 떼도 그거 얼마나 떼겠어요. 그걸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 없애고 또 피죽을 또 쌓고 그렇게 해서 그 소나무 다 갔다 그래요. 또 제가 이제 그 호산이라고 그 삼척 거기 가서 또 벌채를 많이 했는데 경복궁 때문에 거기도 얘기를 들으니까 참 존나무 엄청 나갔다 그래요. 그럼 지금 강원도 가면은 그 강릉 지역에 그 휴양소 있어요. 휴양림 가보면 뭐 와서 쉬고 가게 집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가 지금 한 50년씩 막 이렇게 60년씩 이렇게 된 나무들이 그것이 언제냐면 일본 사람들이 다 비고서 조림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 한 게 아니라 조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비면서 아주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도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조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솔밭이 많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비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비인 것만큼 소나무를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330여대 15,600여 평이 있던 것이 기존 건물이 96년도에 36동. 이 36동이라는 것이 집을 한 채가 있어도 그것이 몇 동을 분류가 돼요. 한 채가 다 붙어서 이렇게 하나지만은 그렇게 따져서 36동이지 실제 건물 이렇게 숫자로 뭐 한 10여 군데 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복원이 돼 가지고 지금 하면 이제 한 40% 정도가 2010년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북골도라고 그래가지고 고종 당시에 제작한 이것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참 세밀하게 이 그림을 보고 요걸 재서 요걸 발굴을 하면은 이 밑에 전부 기초가 다 나와요. 이 지금 집 짓는 것이 그냥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기초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기록을 해가지고
발굴을 해요. 땅을 일단. 하면은 거기서 전부 이제 주초다, 기초다, 뭐는 하수구짜리다 이런 걸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부 그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 짓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도 지금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게 이제 남산 신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체됐죠. 이건 옛날 거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있던 자리인데 이게 흙내물이 다시 이게 다 복원이 되고 이게 일직선상인데 이것만 삐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위치는 위치는 여기쯤 되는데 이거 직선으로 가야 할 텐데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체됐는데 이 자리를 지금 파니까 태도 쪽에 기초한 자리가 있고 대원군 때 기초한 자리 두 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구를 하나 위에 건 드러내고서 이제 보존하고 거기다 이제 다시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다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이 건물에 이렇게 화려한 게 있었던 거예요. 경복궁 냉겨봐요. 그것이 지금 복원할 당시에는 전부 없어져요. 36동이라는 것이 지금 이 건축문 하나 있죠. 지금 이 근정전이죠. 근정문. 요거 해랑이 있어요. 요거도 이제 그 사정전이 있고 천추전, 만추전도 그 후에 제가 복원된 거예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자경전이 있고 향원전이고 정자가 하나 있고 요것도 어서 뜯어진 지복자가 있는 거고 경회로하고 수정전. 이게 영추문도 없는 콘크리트로다가 그 전에 새로 복원한 거예요. 광화문하고 이거는 없어졌던 이제 콘크리트로 지은 거고 요거 남은 거라고 요거. 그래서 요거는 나눠더니까 36동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몇 개 있어요. 다 이게 다 폐허가 돼가지고 이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이 궁을 완전히 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건 무슨 뭐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심지어 그 강량장 같은 이런 이제 침전 지역은 창덕궁에 불이 나니까 거기 복원한다고 그래도 이걸 뜯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이제 그 자경전 같은 거는 자기네 뜯어가지고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미술관으로 다 그대로 돌까지 갖다 다 지었고 또 이런 걸 다 뜯어서 일반 상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궁을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단계로다가 이제 95년도까지 이제 침전 지역을 복원하게 돼 있어요. 이제 왕이 잠자는데 그 복원을 하니까 궁으로서 갖춰야 되려니까 궁에 기본 골격이 없어요. 임금이 근정전만 있지 임금이 어서 잔디도 없고 말하자면 잠을 자야 되고 정치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이 골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런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따져서 복원하는 것이 지금 1단계 공사 2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령전이죠. 이것이 이제 희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이 건물을 뜯다가 창덕궁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소나무를 갖다 들여다 이제 막 자그질로 해가지고 이제 복원한 거지. 이제 미처 이제 이쪽에서 강릉서 이제 막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강령전에 이제 막 이제 그 조립원하게 사진 상태가 좀 왔는데 전부 이때마다 나무가 좋았어요. 뭐 지금 점점 구해졌는데 이때마다 소나무가 상당히 좋고 여기 올라간 대들보 큰 거만 이제 그 구하질 못해가지고서 이제 그 수입성을 썼죠.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지으면 도리가 다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지금 그걸 그 강령장사 앞만 봐도 저런 볼 수가 없죠. 다 뭐 이렇게 다 집 속에 있으니까 여기 다 이제 바꿔 붙이거든. 이렇게 쌍도리가 올라가서 이건 이제 창방이라고 그래요. 이 창방을 놓고 여기 또 쟁여가 가고 여기 도리가 가는데 이게 두 개가 쌍도리가 이렇게 왔어요. 이런 건 아마 우리 건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강령전밖에 없어요. 강령전 교토는 침전에서 여기서만 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사진으로서 내부니까 안 나타나죠. 그것이 휘정당에 창덕궁에 이게 안 가 있었으면은 우리도 이렇게까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있고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이제 또 고족도보라서 이런 데도 보지만은 이건 집 안에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했죠. 이제 강령전에.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여기 이제 침전으로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게 임금 혼자 쓰는 거예요. 이 안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이게 방이 3칸이고 대청이 3칸인데
세 칸에 가운데 세 칸이에요. 이것이 이 우물정자식으로 짜여져요. 안에 전부 문으로다가. 그래서 그 상궁들이 한 겹, 외부 두 겹 다 둘러서고 있죠. 그래서 그 벽은 내부에 가면은 문짝이 벽이에요. 숨소리까지 다 들여야 되니까 왕이 자는 걸. 그래서 이 짝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양짝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집을 지은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한옥을 지은다면 이쪽에 이제 잠자는 데를 했다면 이쪽에 뭐 연회실을 만든다 했지만은 이것도 왕의 하나의 그 침전이 비밀스러운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이쪽에 주무시는데 이쪽을 치고 들어왔다 했을 때 우선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그 교태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말하자면 진무도 봐요. 이 침전일 뿐이나 측근들을 다 일례 불러서 진무도 보고 여기서 연애도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내부 마루만 해도 이렇게 상칸에서 이게 대들보죠.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자가 있는데 이 문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걸어요. 이걸 닫으면은 가지고 이건 완전한 다 옆으로 밀어버리면 옆으로 다 하기도 하고 이거를 다 띄워놓기도 해요. 들어서 다 띄워놓고 그러다 보면 이쪽 저쪽에 다 보이게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한옥의 구조에게. 그 이제 반자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위에서 한번 차단을 하고 저렇게 이제 그 송판 두꺼운 걸로 똑같이 짜요. 저렇게 우물반자는 위에서 한번 짜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한번 짜가지고 이 추위를 방지하죠. 그러면 이런 집을 갖다가 뭘 써냐면 옛날에 그 뭐가 있어요. 화로밖에 없잖아요. 숯불 화로. 그것이 오직 이제 그 더워주고 또 궁에서는 전부 숯불을 가지고 떼었어요. 가궁지가. 무슨 나무를 갖다 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끓으면 그래서 안 되죠. 여기 이제 교태전인데 이제 그 창덕궁 대주전이 이제 교태전 뜯어 대주전이야. 아까 거기서도 봤지만은 강령전이고 교태전이고 우리 모든 그 인력을 갖다가 차출해가지고 막 그냥 강제 노역을 다 시키잖아요. 뭐. 철로도 놓고 뭐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궁궐 같은 데는 일부러 이렇게 폐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풀 안 뜯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궁을 폐허가 돼가지고 없앨까 하는 궁리밖에 안 한 것이 이게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건물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을 이 파면 이렇게 기초가 다 돼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아까 강령전이고 모든 걸 복원하기 전에 이렇게 다 이제 조사를 해, 땅을 파서. 그러면 여기서 그 불 떼는 것이 이게 굴뚝에 이게 지금 보물로 돼 있죠. 아미산이라고 이 정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뒤에 이제 산을 쌓아서. 그럼 이제 그 중전이 말하자면 황후가 여기서만 이제 하면서 이런 산에 산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꾸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복원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소나무로 다 좋은 나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침전에서 아까 임금이 주무시는 데하고 이렇게 중전이 주무시는 데하고는 용마루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두 분들은 이제 용이다 해가지고 용상에 이제 그 무겁고 이러니까 그런 걸 없앴죠. 개화로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청까지 다 한 것이 이제 교태전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선당이 이제 여기 이제 지금은 이 터에 이따 나오지만은 건청궁이라고 집을 다시 지었어요. 복원해서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또 관람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짓기 전에 이게 이제 여기 민속 박물관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에 민비, 저기 명성황후 이제 그 시해 사건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했죠. 이거 이제 3칸에 한 칸짜리인데 하여간 이때도 아주 초창기인데도 이 집도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또 와서 그 업자들한테 집을 지었었는데 지금은 이 집은 없어지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자선당 일본서 이게 발견됐어요. 자선당을 다 지었었는데 집을 세우다가 이게 발견이 된 바람에 집을 다시 진 것이 이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참 찾아낸 것이 아주 그 참 중요한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그 옥구라 그 호텔인가 거기에 미술관으로 사용하다가 지진에 불이 났다 그래요. 그 김정동 교수님께서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삼성재단에서 이제 얼른 빨리 이제 해서 갖다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불이 났더라도 기둥 크기라는 게 다 나와요. 주초 크기. 주초에 기둥이 앉았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료가 다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료를 해서 자선당을 새로 지역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아주 큰 역할을 해줬죠. 이게 자선당을 새로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처음에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주초를 보니까 기둥이 한자 이렇게 커요. 그래서 다시 이게 다 소나무죠. 지금 다 된 이 자선당이 말하자면 이렇게 대단한 집에 이 집도 아주 그 이쁘고 세자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50살이 넘어도 왕에 못 올라가면 세자잖아요. 그 세자가 거처고 이놈의 세자빈이 있던 데하고 그 앞에 해랑 뭐 내해랑 외해랑까지 엄청난 식소를 거느리고서 여기 그 생활하던 공간이죠. 요거 이제 비형각이 세자빈이 거처던 데 복원된 거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전부 새로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궁이라고 그래요. 이제 동궁, 이제 그냥 병칭으로다가 이제 동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궁을 하죠. 이제 말하자면 세자를 뭐 동궁이라도 표현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쪽 권화를 동궁권역 그래요. 그래서 자선당, 비형가, 그래서 이 해랑들이 전부 써. 요것은 기존에 있던 건 해랑이고, 이건 복원되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철거되죠. 이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됐었죠. 뭐 그냥 두자, 뭐 어쨌든 과감하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게 있어가지고 전 궁에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거 좋은 집안에 뜯을 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참 거저 먹었다고 그러나 이거 말하면 현대건설인데 굉장히 뜯을적인 뭐 엄청난 아마 어려운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아주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다 퍽퍽 하더라 그냥 왕창 무너지고 처음에 이제 끊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몇 개 끊고 이 돈 끊고 그래서 이제 그 부에 이제 집이 또 얼마나 쌓느냐면 땅을 한 1.5m를 묻었어요. 돋궜어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파내가지고 이제 흙내문이라는 문을 지은 거예요, 이게 소나무라는 게 요거 다 한 보래요. 석가래도 나무를 갖다가 두 개를 켜서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석가래 자체도 소나무 한 번이에요. 가늘든 굵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새로 복원된 거죠, 야광에. 이 추녀를 보고 그 당시 추녀가 이제 새로 집을 지면 이게 주저앉는데, 그걸 이제 앞에 이제 근정문이 있어요. 그 문은 오래된 거하고 똑같은 규격인데 그거하고 똑같지 않았다고 뭐 신문 언론에서 아마 아실지 몰라 뭐 신흥수 엉터리를 잊었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세월이 가면 이렇게 잠을 자요. 지금은 아주 이쁘게 돼 있죠. 이것이 잘 생물이거든. 집의 생물. 아까 그 추녀라는 게 이거죠. 네 구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럼 이 집에서는 추녀가 8개죠. 이때도 엄청나게 무슨 뭐 수입송을 석가래까지 30% 썼다 이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 기둥 한 개라도 수입송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큰 부재 대들보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했는데 뭐 3점 몇 프로 들어갔다고 문화청 가서 이제 기록에 찾으니까 그랬는데 아주 이 자리가 옛날 총독부 있던 자리가 돼서 터가스에서 아마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준공할 때까지도 많은 참 시끄럽게끔 했던 데가 흙내문이고.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이게 가라앉으면서 약간 갈라져요. 몇 번 떼웠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잠을 잔다든지 집을 지면은. 이 민가를 집을 져도 바로 미장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다 잊고 개화를 여놓고 한 1년 두면은 집이 쫙 잠을 잔다고 하는 거 이제 좀 가라앉을 거 가라앉고. 처음에 이제 쫙 맞출 적에는 이게 못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만들다 보면 한 1년 동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맞추다 보면은 약간씩 뒤틀림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뜨지만은 그 많은 짐이 실리고 개화를 입고 나면은 제절로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좀 가라앉지, 이거 좀.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이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생명체의 처마선이. 여기는 이제 태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탱크 부대, 이제 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안에. 5.16 때, 여기서 큰 일을 했지. 여기서 다 벌어졌잖아요, 전부. 여기 모여가지고, 해를 하고.
그래서 이 안에 그 탱크 부대가 전부 그 보안대가 전부 이쪽 이사를 하고 이 복원한 거 이게 전부 이게 다 새로 진 거예요. 이게 한두 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진짜 이제 태원전 권역이라고 하고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태원전. 그래서 이제 이성계 태조 어전을 모셔놓고 사진을 걸고 이제 1년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이쪽이가 외저요. 또 이쪽 아까 같이 이제 그 근정전이라든지 침전 이쪽에서 외지인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장례 행사를 이쪽에서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제 그 상이 났을 적에 이쪽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많은 것이 이렇게 복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에게 지금 공개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 지금 나고 있는데 복원은 다 되는데 이제 경복궁 그 행이 하도 넓으니까 관광객을 유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아마 다 안 짜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간 하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건청궁이라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름이 경복궁 내에 또 궁으로 하나 진 거예요. 아까 같이 동궁은 자선당 같은 거는 명칭이 동궁권역이라 하지만은 거기는 자선당 비연가 있는 그런, 동쪽에 있다서 이제 동궁이다, 이런 적이. 하지만 여기는 국내에 권청궁이라고 해가지고 고종 황제께서 대원께서 반대를 하고 그 모든 대신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걸 무릅쓰고 이걸 거행을 한 거예요. 고종이 다시 짓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양식은 그 궁궐 양식 그 침전 양식 그대로 갔는데 여기 고종이 머물던 데죠. 했는데 이제 규모는 좀 적게 해가지고 궁이라기보다는 무슨 사대부들 이렇게 사는 그런 감을 해서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문에도 보면은 권청궁이라고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도 사실은 단청을 하게 돼 있어요. 단청을 하게 돼 있는데 느닷없이 중공 때 이제 유홍준 청장님께서 보시고서 나무 색이 너무 좋다, 자연스럽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참 처음부터 단청을 하는 집이니까 이렇겠지, 단청을 안 한다 했으면 처음부터 아마 더 신경 써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좀 오래자 걸렸을지. 사실 단청을 안 하는 집 짓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터지는 것도 다 눈에 띄죠. 단청을 하면 조그마씩 터지면 색깔이 칠해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단청을 안 한다면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원래 색깔도 좋고 해서 칠을 안 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칠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렇게 단청을 안 하려면은 이 나무를 그냥 둘 게 아니고 이 여기다가 무슨 기름이라도 발라야 돼요. 콩기름이라도 뭐 식물성 기름. 요새 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들 무슨 니스 같은 건 안 되지만은 그런 식물성 기름에도 발라야 제 색깔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데 요새 뭐 비바람 자꾸 치지요. 그럼 아무래도 맞죠. 먼지가 막 이런 데 앉았던 데에 비가 가서 때리면은 얼룩얼룩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한 3일 전인가 찍은 사진에 이게, 벌써 이게 중국 헌디도 벌써 작년 가을에 했으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엊그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늘 이제 선생님들 강의에 이제 다른 데서는 이 내부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권청궁 들어가면 참 아기자기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을 편하게 좀 가지시려고 그 정파 싸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런 싸움에서 이제 좀 편하려고 그러시는 모르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왕이 자기 친전에서 이제 황후의 침전까지 가는 길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오코르라는 데 이제 거기서 이제 끌려 나와서 이제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나와서 그 뒤 산에서 이제 태워져 가지고 아까 정자 앞에 연못에 갖다 이제 뿌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 근데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주 보면은 참 정말 좋아요. 이런 것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그림만 주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초는 물론 발굴해 가지고 다 하죠. 그렇지만 사진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경회로, 여기도 이제
보수를 했었는데, 이 집이 말하자면 벼락에 쳐가지고 이 용마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개화 공사를 하려고 이걸 개화를 내리고 보니까 이 추녀가 막 부러진 거예요. 이 짐이 얼마나 많이 실립니까, 이게. 이 무게를 못 이어서 추녀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엄청 크게 벌어졌어요, 여기서도. 그 추녀들 전부 갈고, 이렇게 이제 전부 뜯어져가지고 막 부러지고, 이 속에 이게 적심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짐이 실리니까,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불이 붙으니까 이게 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빨리 우리 지붕에 뭔가를 연구를 해서 개량을 해야 돼요. 중국이나 일본은 벌써 다 개량이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죠. 이런 속에서 불 붙어봐, 이게 어떻게 되겠나,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는 이제 많이 이제 수리를 하면서 추녀 쪽에 이제 짐을 많이 덜어냈어요. 이게 막 부러졌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박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무로 완전히 쌓는 거예요, 이 속을 갖다 그 깊이를. 그게 못 견디죠. 이 추녀가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추녀인데, 이게 후해진 거예요. 이게 추녀고, 이게 이제 사례, 이게 이제 덧추녀인데, 위에 또 이제 덧추녀. 이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금이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칠링이 여기에 이렇게 용마루가 이렇게 내려오지, 이 무게 견디잖아요. 이게 5가락이 백죠. 여기서 개화까지는 이제 한 길이 되는 걸 전부 나무로 갖다 쌓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걸 잡으니까 이게 못 견디죠. 이 구부러진 나무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제 넘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녀를 갖다 하는데, 이 먼저는 이거 알추녀라 그래요. 이거 딴 나무를 댔어요. 그 구부러진 거, 그 상태 가지고서 이게 얕으니까 밑에다가 다시 추녀를 하나 더 댔다고 이걸.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추녀를 구하러 문화청 사람하고 울진노로들이 다 돌아다녀 봤어요. 추녀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이걸 이제 구해왔는데, 아예 큰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다가 2개를 했던 걸 하나로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또 넘겨봐요. 그래서 추녀 쪽에는 이렇게 덧집을 줬어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나무를 쌓더라도 추녀 쪽은 공간을 만들어서 개화를 안 움직이게 하자, 이런 공법을 썼죠. 넘겨요. 그래서 다시 경회로도 완전히 다 보수가 됐어요. 근정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5대 궁 있잖아요. 이제 뭐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경복궁. 그렇지만 경복궁이 정궁이에요, 정궁. 다른 건 뭐 이궁이다, 별궁이다 이렇게 따지만 이 정궁에서도 이 근정전이 대표적인 건물이죠. 예. 이 건물이 또 여기서 대표적인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궐 건축이 그 나라의 어떤 건축이다. 그러면 궁 중에서도 이 근정전 요런 2층 건물이 지금 인정전이라고 창덕궁에 하나 있죠. 그래서 그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건물이 잘 됐어요. 우리 대목장들이 볼 적에. 그래서 이 건물도 이렇게 이제 개화가 많이 낡았어요. 이런데 막 처졌죠, 이렇게. 이게 막 처지고, 이렇게 처지고, 속에 이제 뭐 보가 좀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이제 개화를 싹 갈고, 원래 이제 오래됐으니까 고치고 그런 정도로 간단한 보수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비계 맨 것도 이렇게 이제 철 아시바 가지고 이렇게 맸어요, 이거 처음에. 매고서 개화를 내려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광화문 같은 데도 보셨죠? 지금 철골로다가 해서 안전하게 해놓잖아요. 그렇게 더군다나 이 국보인데 처음부터 이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잘했죠. 근데 참 이 기간에 한 3년 10개월 걸렸는데 외국에서 많이 더군다나 일본, 중국에 이제 건축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주 이 겉에 하는 걸 봐서는 하여튼 난 부끄러웠죠. 그렇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좀 덜 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간단한 개화 번화 정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그래,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개화를 내리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흙이 있죠, 이제 이게. 엄청난 양이지, 흙이 이게, 무게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화가 여기서 이제 개화가 였잖아요. 여기서 흙을 걷어내고 나면은
나무를 이렇게 쌓았다고. 이걸 적신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면 숭례문에 여기에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대화 밑에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끌고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니까 밑에 집었던.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 하는데 불을 끌 수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지나간 얘기 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걸 개량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무게에 집도 견디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그런 화재가 났을 적에도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옛날 공법대로만 내려봐요. 그걸 다 이제 끌어내린 거예요. 밑으로 끌어내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송판이 나오고 이제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깔아야 되는데 인력으로다가 손으로 키기 때문에 넓은 나무를 킬 수가 없으니까 좁은 소나무를 켜가지고 옆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세로로 깔고 원래 여기 위에가 적심하고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물은 안 잘 거다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랑을 하는 지금 이제 상랑도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밑에다가 이제 상랑대에다가 뭐 석이 몇 년 몇 월 며칠 입주 상랑하고서 뭐 양짝에다가 뭐 거북이하고 뭐 그 용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글씨 쓰고 이제 하는 정도였지만은 이 궁궐이라든지 이런 사찰에도 큰 집을 하면은 상랑문을 적어가지고 참 거기다 파고서 집어넣어요. 그게 또 사찰 같은 데는 그 널쩍이 상랑함 속에 이제 뭐 금붙이 같은 거 자기가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름 적어서 전부 넣기도 하고 그런 나중에 이제 몇백 년 후에 보수설적에 꺼내서 이제 재정으로 쓰라 하는 의미에서도 있고 그래서는 이런 상랑 여기를 할 적에는 이제 그 다른 데는 다 해쳐서도 완전히 이제 그 문화청이라든지 관계기관들이 다 왔을 적에 입회하에서 이렇게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예요. 이 석가래 세 개를 뜯고 나오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철로다가 전부 띠철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박았어요. 이 그림을 간 거. 그 철을 떼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용 그리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화재 예방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도리를 상랑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긴 뒤에 전부 용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래서 이제 요 속에 들어 요걸 이제 딱 떼어내면 요게 유물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 이제 상랑문이 이 비단에 빨간 비단에 우리는 우리 한번 읽을 수가 없지만은 읽어볼도 모르지만은 정말 똑같은 그런 빨간 비단 이렇게 썼어요. 요런데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제 그 칭송하는 글을 너무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이런 육각수 은혜, 육각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물수자, 왜 물이 좋으면 육각수다 뭐다 하는지 그렇게 이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그 속에서. 또 이런 용 그림이 거기서 이제 나오고 숫자를 쓴. 그럼 이런 숫자가 그냥 이렇게 이제 목으로 다 쓴 숫자가 아니고 그 사이에 전부 용용자로 다 채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불을 나지 않게끔 말이지 그런 예방, 상랑에 대한 거 이 대개 이제 상랑문을 해석을 해보면요. 전부 이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임금님이 만수무강하고 국운이 잘 되고 나라가 번창하라는 이런 글귀가 전부 해석을 해보면 다 그런 쪽에 이제 상랑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영건도감에 이제 기록된 게 이제 156명이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비단에 피면 처음부터 쫙 나오는데 이제 끝머리만 요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56명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국무총리서부터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공사를 하면서 보건업체 관계한 사람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지 건설회사 누구 문화청장서부터 이제 감독이 누구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엄청난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끝머리에 이제 편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목수 도편수 김치영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제 도편수라는 것은 일의 장인들의 우두머리를 편수라고 그래요. 석수편수, 무슨 미장편수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한 12편수가 집을 한처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최총괄 지시를 하는 사람이 도편수예요.
그 도편수가 이제 말하자면 대목장이 이제 도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집이 근정전이 하도 크다 보니까 도편수, 부편수 이렇게 따지면 보통 할 적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상하층을 뜯으면서 기법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발견돼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뜯으면서 아, 여기에 상하층 편수가 따로 있었구나. 도편수가 있지만은 그 제자가 똑같지만은 제자들끼리 옛날에 시기했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위에 조 선생님의 조원재 선생님이라고 그 숭례문 할 적에 조원재 선생님이 도편수고 제가 처음부터 일을 배우러 들어갔던 이광규 선생님은 숭례문 할 적에 이제 부편수였다고. 그래 이제 그 조 선생님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그 도편수 밑에 이제 이 구박을 그면은 서로 등을 지고 걷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은 저쪽을 보고 이걸 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그리고 있고 서로 시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하층에서 기법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서로가 이쪽이 잘한 게 있고 이쪽이 잘한 게 있고 또 그런 데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상락문을 뜯으니까 상층 편수가 있고 하층 편수가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대단했던 거예요. 부편수 밑에 또 이런 편수들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편수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아까 그 석가래 할 적에는 편수가 파견해야 한다 했죠. 목수가 산에. 이것은 이렇게 된 거는 근정전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다 댕겨도 다른데 그 중화전 덕숭 중화전도 제가 보수를 했고 다른데 가서 다 보수를 해봐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고골져 가지고 석가를 깎은 거는 근정전 선생만 이겨냈다는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똑같이 이런 나무를 가지고 휘인데가 어느 정도 와서 휘어야 되거든요. 직선이고. 이런 나무를 산에 가서 찾아내야 되니까 이 기럭지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처마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면은 일반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선자라고 그래요. 이제 선자 석가래 부채살 마냥 이제 돼가지고 이제 추년머리에 붙는 거죠. 이 나무 하나가 여기는 이제 8초 오픈이지만은 여기는 자세치 잔해치. 그러면 잔해치면 45cm, 40cm씩 돼요. 그러면 이 밑은 이게 밑이라고 이가 이제 순이고 꼭대기고. 그럼 이 벌구 쪽엔 더욱 지겨워도 그런 걸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찾아내야 돼요. 추녀 쪽에서부터 더 구부러지고 덜 구부러지고 덜 구부러지고 해서 이 선을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대들보죠. 이게 한 40자 되잖아요. 40자 되는데 아까 이제 그 공문에 나왔죠. 울릉도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 이걸 빨리 비워서 어떻게 돼서 보내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40자짜리 대들보감을 비워 보내라는 게. 사람하고 비교할 적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둥그런 나무로다가 하고 이것이 산에서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지금은 기계톱 있어가지고 전기 기계 엔진 걸어가지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죠. 그렇지만 옛날엔 손으로 하다가 끼면 또 도끼로다 또 찍어내고 또 하고 찍어내고 위를 찍을 수는 없지. 위에 나무 상하니까 밑을 찍어가면서 계속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수로로 해서 끌고 와서 이 집을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지. 이런 것이 전부 손으로 킨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런 큰 거는 도끼질을 하고 대자구질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각재 같은 것은 나무 하나를 가지고 한 2-3개는 만들죠, 또 이렇게. 이 넓은 걸 가지고. 그럼 천상 손으로 키야 돼요. 혼자 키는 게 아니면은 둘이서 이렇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여기 동원됐겠어요. 3년 동안 330여 동을 3년 안에 다 끝냈으니, 그러면 3년 안에 목수가 그 안에 빨리 끝내줘야 개화도 있고 미장도 하고 또 창호도 문도 짜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전국에 아마 목수라는 건 총집합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그 기록에도 보면은 오늘 석수장의를 몇 사람을 지금 해서 출발을 시켰다 하는 장기를 파발을 해서 미리 이렇게 오는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서울로다가. 기다리는 것도 이제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서 무슨 도에서 석수장애가 몇 명이 지금 올라가고 어디서 목수가 얼마가 올라간다는 걸 해서 그 여기서도 기다릴 준비가 되고. 그래서 대단한 이 경복궁이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참 대단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건물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해보니까 개화를 내리고 보니까 밑에 기둥이, 내부 기둥이 부러졌어요. 그 기둥을 가르려니까 이게 다 해체돼야 돼요. 기둥 위에 이게 다 있으니까, 기둥을 빼내려니까. 그러면 이 목구조라는 거는 참 이게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참 짜 맞추는 거예요. 참, 그때 위에서부터 뜯어내는 거죠. 아까는 큰 보고, 이건 태포라고 좀 적은 보죠. 또. 이렇게 전부 뜯어내. 요런 걸 전부 맞추네. 이것이 한치 오차가 없어야 돼요. 뭐, 한치가 아니라 단 1mm도 오차 없이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가지. 또. 그래서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뭐 기둥 이거 나오잖아요. 기둥 꼭대기가. 이제 상층이 다 내려가죠. 또. 이제 2층 기둥을 빼낸 거예요. 또 여기 부러지게 이게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요. 기둥이. 또. 이제 이런 기법에서는 이제 잘못된 것도 많이 이제 나타나요. 너무 이거 군역을 깊이 파서 이런 힘이 없죠. 좀 얕이 파도 되는데 너무 이제 깊이 파서 여기서 나무 못을 막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이렇게 네 구탱이에 있는 2층을 받치는 구탱이는 뭐냐,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기에 발견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개화를 있다도 이거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더 뒀으면 큰일 나죠. 이것이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아 끼려니까 2층은 몽땅 다 해체가 되고 아래층도 여기 이게 다 일리 연결돼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 좀 봐요. 기둥이. 이 하중에 이렇게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러져서 근정전에 그 큰 공사가 쉽게 생각했던 것이 3년 10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이제 새 기둥을 갖다 다시 이제 네 구팅에 다시 이거 이제 내리는 이렇게 삐뚤어지고 부러진 부분이.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하는데 이 나무를 그 당시에 급하게 구하려니까 소나무가 없어 못 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네 구팅의 나무가 캐나다에서 이 네 개를 가지고서 20본을 주문을 해서 2번이 왔어요. 와보니까 또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골라서 네 개를 썼죠. 이제 추녀 같은 거, 부러진 거. 막 이렇게 터져 나갔어요. 무게에 못 견뎌. 추녀도 막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거미 가고 무게에 막 이렇게 쩍해졌던 거는 이렇게 이제 철을 대가지고 아래로 이걸 다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 문화재라는 건 자꾸 바꾸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 옛날 걸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건 써줘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이를 이제 뜯을 적에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뜯어 내려왔잖아요. 또 조립하는 거 밑에서부터 이제 조립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개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판을 막 받쳐놨기 때문에 해서 위층을 싹 끝내고 단층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아래층을 다시 숟가락 거는 거죠. 네. 이렇게 하얀 거는 이제 부러졌던지 이제 찌그러졌던지 해서 못 쓰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새 부재로 갈아 끼고. 이 옛날 거지만 이런 거 이렇게 내려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정교한 거예요. 이게 한국 건축이라는 게. 또. 그래서 이제 굴뚝에 다시 짜올라. 이게 다 해체됐던 것이 다시 짠 거죠. 이런 거 다 새나무고 이제 다시 짜 올라가는 또. 자, 추녀를 건 거죠. 이게 무거우니까 얘가 이게 다시 다 써야 돼, 이게. 그만큼 휜 거예요, 이게. 그 큰 나무가. 또. 학각 쪽에도 하도 짐이 실리니까 여기 대들보가 학각에 들어서 보가. 이걸 학각보라 그래. 이런 거는 여기서만이 근정돼서는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우겨가지고 적심을 싸지 말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개화가 안 움직이면은 오래 가요.
일본은 뭐 150년, 200년 만에 개화를 지인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30년을 못 넘겨요. 아무 데고 가서 시골 고향에 가셔가지고 개화집이 있다면 몇 년 만에 개화를 다시 헐었다 옛날 조사해 보시면은 30년을 못 넘겨요. 30년 넘었는가 하면은 30년 안쪽에도 하고 그 역사를 뒤져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갖다가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꿨죠. 이제 공법을. 그래서 여기다 다시 나무를 깔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100년 이상 이제 개화 손 안 된대요. 또 이렇게 전부 다시 석가래 위에다가 여기서 이게 다 공간, 멍해목을 넣고 이게 다 공간이죠. 해서 여기다 다시 나무를 까는 거죠. 또 그 위에다 10cm 나무를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흙을 놓고 이제 했죠. 아까 같이 무질서하게 그냥 막 통나무 같은 거 쌓고 그 무게라든지 흙이라든지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활이었어요. 이제 다시 강해를 가지고 다시 이제 흙하고 진흙하고 강해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해요. 그래서 흙이 또 새더라도 일리 흐르죠. 그러니까 개화를 잇는 거죠, 지금. 또.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근정전은 이제 다시 다 이제 이렇게 옛날대로 처집을 했다 좀 고쳐가지고 엄청난 이게 단층까지 싹 이제 새로 했죠. 이 추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나요. 그렇지만 한국 건축에서 이게 떠받는 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가면 많이 받친 거 보죠. 그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목수가 일 잘못하니까 받쳐놨는데 그것이 꼭 받치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도 자금성이 아마 그렇게 받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건축이 잘못된 걸, 잘못된 걸 갖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싹 하고 안 받쳐댄다고 빼놓으면은 그게 무슨 큰 보물이나 된 거 마냥 원형이 변경됐다고 다시 받치라고 그런다고. 여기저기 서울에 그 보신 분이 지금 도나무를 보수를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그걸 다 받쳐놨었어요. 그 다시 보수 새로 또 해가지고 딱 빼버렸잖아요. 내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용. 자, 발톱이 아까 지금 7개가 돼요. 아까 이제 그런 말씀했죠. 왜 7개냐. 이 집을 중공식을 할 적에 제가 에피소드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공식을 하는데 거기에 마네킹을 갖다 놓고 복장을 오시는 어느 교수님이, 여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집 자체가 구조도 안 맞고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문화청 국장님하고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가가지고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냐 말이지. 복식이면 복식이나 가지고 딱 얘기를 하지. 복식하시는 분이 무슨 건축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하느냐 말이지. 우리가 이 발톱이 3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4개도 아마 이 임금이라 보통 어떤 건 3개짜리도 있어요. 그만큼 못하게 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럼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뭔 소리냐? 5개도 아니야, 7개를 그려놨어요. 우리도 황제다 이거예요. 우리도 명성 황후잖아요. 그 정도 황제라고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그 임금 정자각이라는 게 임금이 죽으면 그 제사 지내는 데 있잖아요. 그 제사 전에 말하자면 제실이라고 그러나 제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늑마다 다 있잖아요. 그게 정자각. 정자를 해가지고 추녀도 못 올렸잖아요. 간단하게 지어야 돼요, 그것도. 근데 금공릉에 가면은 제대로 잘 지어놨어요. 추녀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런 대원과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살리고 왕권을 살리고 우리 주권을 살리는 거 이런 데서 나타난 거거든. 무슨 너희 대학은 너 집에 안 바꿨다 이거지. 세국성취할 망정 너희 안 바꿨다 이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몇 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이건 난 그때 듣고서는 하도 내가 어쩌서 문화청 국장한테 가서 그냥 무슨 마네킹을 해놓고 또 뭐 더 승부를 나갈까요? 칼을 떡 가지고 임금 옆에 이렇게 선을 갖다 놨더라고. 아무리 임금 옆에 칼을 가지고서 한번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진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놈들 치하에서 한국 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 놓은 거를
그걸 좋다고 그렇게 마네킹을 처음에 해다 나는 알도 못하고 배기 싫어서 막 짓거려댔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래,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어떻게 했든 우리 문화를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아까 같이 적심 안 올리고 이렇게 했던 도면을 이제 이렇게. 이제 광화문이 이제 5단계 지금 이제 광화문에 들어갔어요. 좀 시간이 빨리. 광화문에도 이제 다시 이제 목재 조사를 나가서 여기 산림청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청에서 나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고사도 이렇게 지내고 이제 정식으로다가 문화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하고 같이 고사를 지냈어요. 큰 행사를 했어요, 그때. 비가 오는데도.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옛날에 이런 톱을 안 했어요. 이제 그냥 좀 시범만 보여서는 혼자 쓰는 톱이었죠. 실제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순식간에 넘어가죠,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넘어갔어도 이 나무가 한 120년 밖에 안 된 나무예요. 아까 200몇 년씩 됐잖아요. 그 나무하고는 질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크더라도 소나무가 잘 크는 거는 이렇게 잘 커요. 그러면 이런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크기 전에 계속 비는 거예요. 자꾸 비어먹어요. 돈만 조금 된다면 그냥 허갈래져가 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이제 이 나무가 제일 좋은 거죠. 이 나무가 이제 나이테가 297인가 나왔어요. 300년 가게 된 나무. 그래서 이 산림청 헬기를 해가지고 이 인력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한두 번씩 되는 거. 산림청 헬기를 다 이렇게 해줬어요. 또. 이때는 이제 청와대 관저, 지금 있는 관저가 아까 얘기했죠. 안에 외부로 한옥같이 좀 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수입목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일본에. 신흥수 좀 들어와 봐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주초가 벌써 놔져 있어요. 나무가 다 준비됐으니 빨리 이거 집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에 나무를 봤는데 그럼 여기 이거 질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온 라오스 파인이라서 라오스 나무에서 이름을 라오스 파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겉보기는 좋은데 열대지방 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를 하고 궁인데 말하자면 관저가 궁인데 우리 소나무로 지어야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 주초가 났는데 언제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 제가 했어요. 소나무 내가 봐놓은 데도 있고, 내가 찾아냈는데, 이게 이제 산에 봐놓은 걸, 산림청 했더니 전혀 없다고 보고 들어왔다, 이게요. 봐놓은 데서 같이 가자서 내가 총무 비서관하고 가나서 답사하고, 저걸 찾아내가지고, 헬기만 지원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이 관저예요. 지금 봐도 아주 정말 좋아요. 그것이 분위기가 한국엔 감각이 있어야지, 한식으로 콘크리트로 한 그릇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외부에는 전부 한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건 지금 광화문을 위해서 오는 거죠. 광화문 목재. 이제 공장에 들여다 놓고 뭘로 킬까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냉겨요. 그 이제 다 맞게끔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올라오죠, 서울로. 이렇게 위에는 죽었어도 이게 자르니까 이것도 죽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딱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부러지더라고요. 썩은 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르니까 여기 이렇게 성하다고. 이 밑으로, 나무가 이렇게 좋으면은 빨리 안 썩어요. 소나무하고 이렇게 이제 적송하고 틀려요. 썩는 게. 또 오는 게.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춘역감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이제 상층 춘역, 하층 춘역.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지. 춘역, 이제 아까 구부러진 나무. 소나무, 우리 소나무. 색깔도 좋아요. 참. 또 오는 게. 춘역. 잘생겼잖아요. 아까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고주감, 2층까지 올라가는 이제 기둥 하나가. 이 고주를 키는 거 이렇게 사각을 떼어서 팔각을 띄고. 이렇게 이제 팔각을 떼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나무가 크다 보니까 요걸 애살이라고 그래요. 요건 시상하죠. 이건 이제 내황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쌀은 단단한 거죠. 송진이 꽉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광화문 현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모든 나무가 이제 해서 깎아서 1차 깎아서 이제 건조하고 있죠.
지금 광화문에 이렇게 이제 쌓고 있어요. 쌓아서 이 돌이 올라가서 여기 홍해가 이제 세 군데가 생기죠. 이것이 옛날에 있던 광화문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고 도로 때문에 아마 요 짧게끔은 아마 할 것도 같아요. 이렇게. 그래 지금 이제 그 도로를 이렇게 앞으로다 이렇게 돌린다는 거. 이 제자리로 오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여기쯤에 있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나오고 서쪽으로 나와서 이것이 직선상에 놓여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이것도 복원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물들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이게 다 복원된 거죠. 지금. 있던 건 요거. 많은 것이 전부 복원됐어 지금. 궁궐 건축물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제 단양의 부인사 대조사전이라고 이 나무가 전부 여기서 7년 동안을 지었는데 이거 한 차를 가지고 전부 우리 그 적송 아까 노란 그런 나무만 구해가지고 진 거예요. 안에 고죽기둥 10개만 캐나다에서 온 거고 전부가 이것이 이제 적송 가지고 진 건데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진 거예요. 전부 해서 말리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 소나무 한같이 나면 전부. 그래서 이제 궁궐하고 틀리죠. 이제 사찰에 좀 연꽃이 많이 들어가서 좀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단청 다 했죠. 단청을 해서 지금 아주 이쁜 집이 단양에 가면은 부인사 제일 꼭대기에 대조사 스님을 모신 절을 지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분당에 3층으로 아까 같은 건물이 근정전보다 더 큰 건물이 3층으로 지금 올라가는 공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입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둥 하나만 이렇게 높은데 이것도 짧아서 이하돼요. 이 정도로 아마 크지. 아까 이제 근정전은 이제 궁궐이 우리나라의 나무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근정전 같은 것도 부재가 크잖아요. 근데 절 같은 데는 부처님을 크게 모시잖아요. 근데 궁에 근정전 같은데 기둥을 크다고 이렇게 큰 걸 갖다 써봐요. 근데 임금님이 또 이렇게 장군이 와서 앉는 것도 아니고 되게 왜소하잖아요. 또 임금님.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굵어도 가는 거예요. 쳐버리고. 너무. 그렇지만 사찰은 얼마라도 웅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가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검이 엄청 넓죠. 지금 이게 지금 1층에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한 200평이니까 근정전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2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참 이것이 못 하나도 안 맞고 이러면 다 맞추다 보면은 미루고 땡길 게 없어요. 직선이 탁탁 맞아가요. 저리만 하면. 지금 이렇게 짜는 거지. 전부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부 맞춤으로 다 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3층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3층에 이제 요것도 기둥이 이어져야 돼요. 대들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이게 올라서야지 발판을 놓고 해서 먹을 거야 돼요. 이것이 낮아서,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냉겨다 못 쓰고 팔이 닿질 않으니까, 이 발판을 놓고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을 거꾸로 이게 대들보인데, 그래도 올려놓으면은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냉겨봐요. 지금 그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이 갖다 놔도 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럿이 막 이렇게 큰, 이거 무거운 걸 해가지고 들어서, 내려 짜서 이제 볼을 짜네요. 지금 3층 꼭대기 대들보를 짜는 거예요. 냉겨봐요. 다 지면은 분당에 이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건물이 미륵전을, 미륵보를 세는데, 아마 동양에서는 제일 대단한 건물이 하나 또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참 장시간에 그래서 수고도 많으셨습니다.